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뭐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짝할 때 사귀었다가 체육 시간 끝나니까 헤어진다거나 최소 중학교 때는 그런 건 없다. 제가 정당의 인문 제의도 받았었거든요. 예, 여당하고 제1야당, 제2야당 이렇게. 캐리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 오늘은 학령 전환기 특집 마지막 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웰컴 투 더 키리쇼가 저는 항상 이 음성으로밖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 앞에 굉장히 훈훈하고 잘생긴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을 모셨습니다. 웰컴 투 더 키리쇼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회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거나 혹은 굉장히 인기가 많거나 되게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분들의 비주얼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단숨에 키리쇼 출연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끼리를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가 키리쇼의 호스트 키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공식 MC이자 태랑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그리고 청소년 자율봉사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강동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강동률 선생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내용은 다 왔고요. 다만 그의 친구 양준서입니다. 강동률과 그의 친구 양준서 두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평소와 달리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공지를 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갖고 계시네요. 평소에 좀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시는지.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썰은, 전에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갔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니, 제가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더니, 어휴, 학생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준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학교 축제 때 네. 공연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올라만 갔는데 올라가서 그냥 얼굴만 딱 비쳤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와 네. 그래서 이게 성별이 중요하겠습니까? 인류에게 먹히는 얼굴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인류에게 먹히는 얼굴 양준서입니다. 두 분 하여간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얼굴의 소유자 강동률, 양준서 두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좀 자기소개를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중학교 3학년인데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일단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요즘은 이제 마지막 시험도 끝이 났고, 학교도 이제 같이 단축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비 고1이라고 불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 이제 좀 월화수목금토일로 바뀌어버려서 7일 내내 다녀요? 네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좀 매일매일 학원에 불려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저는 예비 고1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참 예비 고1이라는 게 폭풍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폭풍전야. 이 말로 되게 많은 것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학령 전환기 특집입니다. 지금 이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성인으로 입문하게 되는 분들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가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바로 입시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제 또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진로 설정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차례 하나를 놓쳤네요. 키리쇼 출연이 결정되고 나서 좀 생활이 바뀐 게 있는지. 네, 일단은 여기 이 키리쇼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 마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마을에 뒷산이 있어요. 근데 뒷산이 있는데 이제 키리쇼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쇼이다 보니까 이제 마을 어른들께서 아이고 우리 동률이가 키리쇼를 다 나가? 이러시면서 그냥 다들 연장을 챙기셔서 이제 뒷산에 있는 되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네. 그 나무를 이제 직접 깎으셔서 제 동상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나무를 깎았군요. 네. 그 산이라고 하면 여기 근처 불암산일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어쩐지 오늘 오는데 저 그 산에 그 동상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연 관광객이 한 300명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제가 키리쇼에 나온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네. 이제 대충 지금 예상되는 관광객 수가 한 30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0억 명. 그렇죠. 충분하죠. 그 동네가 어디 동네죠? 동네가 저기 노원구. 노원구. 네. 네, 노원구에는 300억 명 충분히 모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키리쇼 덕분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준서님은요? 일단 저는 처음에 키리쇼 출연 제의를 받게 된 게 제가 이제 노래 커버 영상 같은 걸 인스타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DM이 왔거든요. 제가 원래 팔로워가 한 150명 언저리였는데 키리쇼 출연 제의를 받고 나서 한 3억 명 정도 팔로워가 와서 3억 명이요? 예. 오. 메시랑 좀 비슷합니다. 메시랑.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블랙핑크의 리사가 1억 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워가 3억 명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하루 중간에 이제 걸쳐서 오잖아요. 막 이제 저도 어떤 분이 이제 팔로우를 했나 보는데 뭐 박재범, 싸이 뭐 이런 분들 있어가지고 내가 저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구나 네.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제가 정당의 네. 입문 제의도 받았어요. 정당. 예. 그렇죠. 이제 2024년 예, 총선이 얼마 안 또 남아가지고. 총선이 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제가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예. 그 정당의 연락도 받고 있나 봐요. 여당하고 제1야당, 제2야당 이렇게 세 군데서 얘기를 받았고, 예. 그리고 창당도 좀 문의를 받았었고. 저 준서 씨가 인스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PPL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애플,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PPL은 이미 촬영을 했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는 AI 역으로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는 광고비로 테슬라 주식 받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렇죠. 역시 키리쇼 한번 출연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거의 그 집안 대대로 번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3대까지는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죠. 3대가 탈모 걱정은 없는 최소. 그렇죠. 키리쇼. 네. 소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강동률 님이 자기소개 하셨을 때 그 공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체움이라는 봉사동아리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랑 홍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체험은 청소년 자율봉사 동아리로 지금까지 제일 주되게 하고 있는 거는 마을 축제에 부스 참여,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친구들과의 다운 플로깅 등이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체움이라는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네. 공터와의 인연은 그럼 체움이랑 좀 이어진 걸까요? 네, 제가 공터와의 처음 인연은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공터에서 같이 한번 놀자, 우리 유스 카페 가서 놀자라고 해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쉽고 편하게 유스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공터에 처음 오게 되죠. 준서님은요? 저는 원래 이 지역에 안 살았었습니다. 한 오. 15년 정도 다른 타 지역에 살다 이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땐 저도 동률 씨랑 똑같이 그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놀러 오자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놀다가 뭐 그게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체험도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키리쇼.
여러분 그 초등학교 이야기 강동률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뉴스 카페를 통해서 공터에 왔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초등학교 때로 잠시 시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 근데 너무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한 초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돌아가셨나요? 네, 도착했군요. 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때 그 시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이 어땠는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중학교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푼 채로 중학교에 들어와서 첫 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깍듯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 이제 선배님들이 너 마음에 안 드네? 너 끝나고 남아. 이러면은 이제 끝나고 남아서 막 얼차려 좀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친구들과도 이제 잘 지냈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굉장히 저희한테 잘 해주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좋은 중학교 1학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여곡절은 없으셨나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초등학교들이랑 막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거기에 막 세력 다툼 같은 건 없었는지. 파벌 싸움 막 이런 거. 파벌 싸움.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태릉초가 태릉중이랑도 가깝다 보니까 태릉초에서도 넘어온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태릉초에서 온 친구인데 딱히 그렇게 세력 다툼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준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중1 때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중학교라는 게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교복도 있고 그쵸. 이제 정말 약간 학생다워지는 그런 느낌이 되어가서 정말 이제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결국은 사람 사는 데라고 다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공부를 들어갔는데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인생에서 가장 많이 놀았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중학교 같습니다. 1학년 때 뭘 그렇게 재밌게 노셨어요? 일단은 농구에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학교 끝나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맨날 슛 연습하고 막. 저도 생각해보니까 노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열심히 열정적으로 놀았던 해거든요. 이제 지금은 전학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항상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놀았으면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라면이 어디 있고 진짜? 라면 냄비가 어디 있고 이제 그냥 오자마자 이제 보통은 야 나 라면 끓여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와서 저한테 물어본다는 게 야 나 라면 먹을 건데 너도 먹을 거냐? 이거였어요. 자기 집인 양 네, 너무 익숙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체험이었는데 이제 체험 가기 전에 잠깐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있다 가는 식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유독 그럼 재밌게 논 시기였나 보네요. 중1, 2, 3학년에 돌아봤을 때 맞나요? 예,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일 열심히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3 마지막 시험을 끝난 지금 시기가 제일 여유롭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오케이. 중학교 1학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학교 제일 1학년은 맞죠.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니까 뭐 초등학교 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고 다른 외부 체험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덕을 좀 본 거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놀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시험 대비라고 해서 시험 기간이 더 빡세게 시키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더 학원도 널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그 시간 여행 이 우주선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짐을 싸서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저 짐 좀 챙기세요. 네, 짐 좀 챙기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 버전도 가네. 윙윙윙윙. 자, 여러분 중학교 네네. 2학년 중2 도착했습니까? 여기가 네, 지금 몇 년도죠? 2022년도죠. 2022년입니다. 2022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중2병. 이게 중2병이라는 게 사실 약간
밈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중학교 맞죠. 2학년 무렵에 어떤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절 그 방황과 번뇌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취급하고 막 마치 중학교 2학년 되면은 그런 어떤 증세를 겪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맞죠. 아, 중이병. 여러분, 중이병 시기 잘 보내오셨습니까? 네, 저는 사춘기라고 부르잖아요, 중이병을 보통. 근데 저는 사춘기가 중2 때까지는 말짱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슬슬 뭔가 사춘기가 도지고 있는 것 아, 같아서 진짜? 네, 약간 살짝 걱정이 돼요. 어른분들이 사춘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나요? 혹시 부모님들이나 사춘기에 대한 대화를 하시는지? 아니요, 그런 대화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제가 먼저 뭐 엄마 저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맞아.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러면 동률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춘기는 뭐 흔히 말하는 듯이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솔직히 무서운 것도 없고 보통 어렸을 때까지는 부모님이 무섭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그렇게 덜 무섭지만 대신 형이나 이제 좀 오히려 조금 나이가 많은 그런 또 약간 또래 비슷한데 힘이 좀 더 세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네. 더 무섭구나. 그렇죠, 어른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는 약간 강약 약강이 조금 생기지 않나 아무래도. 아,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이제 빌빌 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몇몇 계시다 이런 얘기. 준서님은요, 사춘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춘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를 좀 느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좀 성격이 많이 달라졌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중1 때 흔히 말하는 중2병 같은 게 좀 왔었고 그때 좀 이렇게 성격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어떤 성격과 이런 행동 양상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때가 사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서 씨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굉장히 좀 머쓱해지는데 그렇군요. 아, 사춘기와 중2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잘 들었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흔히 말하는 그런 중2병과 사춘기의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겪었던 좀 에피소드 없습니까? 뭐 형들한테 삥을 뜯겼다거나 내가 삥을 뜯었다거나 담배 피는 형을 따라갔다가 담배를 배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제 중1 때까지는 딱히 뭐 외모나 옷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고 나서 저보다 옷 잘 입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나도 한번 꾸며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옷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중2병처럼 막 반항하고 막 어른들만 안 듣고 막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막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1 때 저는 중2병이 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어떤 시기였어요? 저는 약간 저의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얘는 어떤 성격의 캐릭터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만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약간 그 되게 모범생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했는데 공부 빼고 다 모범적이게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욕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웃으시죠? 지금 남의 중2병이 웃기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춘기 혹은 중2병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좀 필요한 시기이지 싶어요. 그리고 누구나 좀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이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순탄할 수는 없고 살다 보면 충돌하는 지점도 생길 거고 실수하는 상황도 생길 거고 다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배우고 배우면서 다시 방황하고 그러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거를 과연 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 약이 아닐까요? 중이약. 중이야. 중이학.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키리쇼. 자 이제 여러분 중학교 시간 여행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2023년으로 돌아오죠. 출발. 자 도착. 2023년. 이제 곧 이제 2024년이죠 거의. 내 목도리에 네. 먼지 묻었어. 아유. 자, 여러분. 중학교 시절 회상을 해봤습니다. 선후배 관계 한번 회상해봤고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자신의 방황과 어떤 모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연애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봤죠. 네. 준서님, 네. 중학교 때 연애 해보셨나요? 아니요. 키리쇼.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분들을 뉴스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연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실제로 연애 경험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고 복잡한 게 막 연애를 하다가도 또 금방 헤어지고 또 금방 또 다른 친구랑 사귀고 막 이런 패턴을 제가 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의 연애는 굉장히 약간 체험 활동 같은 느낌이다. 데모 버전. 데모 버전 같은 느낌이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걸 절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몇몇의 경우를 제가 대표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초등학교 연애와 중학교 연애의 차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뭐 다른 게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좀 외모를 좀 더 꾸미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나?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있다고 하면은 기간의 차이 정도? 좀 더 길어지나 초등학교에 비해?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뭐 1교시에 사귀어서 4교시에 헤어진다거나 그치. 네, 뭐 이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 짝꿍도 그거보다 오래 가겠다. 뭐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짝할 때 사귀었다가 체육 시간 끝나니까 헤어진다거나 네, 뭐 그런 식인데 이제 최소 중학교 때는 그런 건 없다. 네. 조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게 사람이 자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잠시만요. 일단은 저는 연애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뭐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남이 하는 것만 보고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참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르다를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모범생의 야, 모범생이 뭔가 디폴트값. 이제 디폴트값. 이 모범생이 겪게 되는 이 고통이지 않을까. 키리쇼. 자, 여러분. 웰컴 투 더 키리쇼 이제 벌써 후반부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녹음 정말 재미있고요. 제가 이 타이밍에 정말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중학교 3학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장한 점, 내가 변화한 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부탁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뭐 연애 이야기도 했었고 뭐 학원 다니는 이야기도 했었고 학교 선후배 문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겪었던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 강동률, 인간 양준서로서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비교해서 중학교 3학년 지금 시점 성장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바뀌었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외적인 게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때 얘들아 줄 서봐라고 하면은 항상 맨 앞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쯤에 서는 아이였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맨날 9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확 커서 지금은 그때 만약 초등학교 6학년 때를 한 160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178 정도. 진짜 많이 컸다. 네. 많이 크셨네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성장을 얘기해 보자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말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잖아요. 저도 원래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말이 많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참을 줄 알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무게감이 생겼군요. 네네. 이전보다. 오, 그거를 자기의 성장 사례로 소개해 준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서님은요? 저는 좀 사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예,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쑥스러워가지고 막 주머니 손 넣고 있고 그런 좀 성격이었는데 근데 중학교 오면서 이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게 사회생활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외향적이라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좀 변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예, 그래서 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내성적이면서 좀 저가 원하는 것만 다 해야 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욕심꾸러기였는데 중학교 오면서 이제 남에게 양보해가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를 좀 느껴서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정서적인 성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랑 비교해서 좀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좀 배려하는 좀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예. 첫 번째 사례는 그 성격이 내성적에서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게 꼭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게 꼭 그러니까 내성적인 게 꼭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안 좋은 성격이라고 저는 성격에 안 좋은 성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다만 불리하다라는 불리해요. 뭐에 불리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다 사귀어가면서 지내고 싶었고 제가 좀 반에서 애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역할을 제가 맡음에 있어서 외향적인 성격이 필수적인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 선거 나갔었는데 출마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게 막 쭈뼛쭈뼛하고 말도 막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반장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낙선했어요. 낙선했었습니다. 1학기 때. 그래서 그때 좀 결심을 했고 그래서 2학기 때는 당선이 됐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준서 씨. 자, 여러분 이제 시간 여행 현재에서 다시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좋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는 쉽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을 여러분 앞두고 있는데 기대되는 것, 걱정되는 것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것은 왠지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입시에 대한 부담이 한 축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무엇이 기대되나요? 일단 제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원래 다른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한 학교에 모이는 거다 보니까 여러 친구를 더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랑 수업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행복해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미디어에서 그런 걸 많이 접하면서.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고입을 제가 대일외고에 원서를 넣었었고 운 좋게 이제 최종 합격이 되어서 제가 진학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제가 어떻게 그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기대만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회상 이런 걸 제가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분명히 생겼지만 이게 약간의 경쟁 의식이 도사리고 있대요. 그래서 막 시험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되는데 이게 친구의 성적 향상을 마음껏 축하해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같은. 약간 그런 환경에 좀 많이 노출된다고 해요. 근데 입시 걱정에 대해서 그래도 서로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윤 선생님과 양준 선생님이 좀 각오하고 있는 입시에 대한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태도는 이제부터가 정말 제 인생을 결정짓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3년을 좀 약간 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음만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아까 준서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쩌면은 지금 이 고등학교 시기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주변 어른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든 아득바득 잘 준비해서 한번 잘 이겨나가 보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암울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를 두고 말해도 앞으로 3년 어떻게 살래 이러면은 아유 안 보이는데요. 뭐 이건 그 누구를 불러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좋았던 추억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코너는 아주 소중한 친구 한 명에게 음성 편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두 분이 또 친구 사이고 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좀 민망할까봐 두 분은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괜히 또 멘트 생각하고 있어. 욕할 뻔했습니다. 양준서 친구가 아니야. 자, 누구부터 할래요? 동일 씨 먼저 해주시죠. 정말 이렇게 또 순서를 밀어버리시면 이거 막상 하려니까 되게 머쓱하네요 이게. 친구야 안녕.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벌써 지금 친구가 된 지 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 나는 진짜 너가 솔직히 좀 대단한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좀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계속 친해지다 보니까 너가 굉장히 성격도 착하고 장난도 다 잘 받아주고 그래서 넌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애들은 다 필요 없어도 얘랑만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랑은 안 되고 다른 애랑 됐네.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전혀 어색해지지 않고 중간중간 한 번씩 놀면서 잘 지내고 중학교 3학년 때 또 이렇게 같은 반이 돼서 난 솔직히 조금 놀랐어. 너가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몸도 좋아져 있고 게다가 원래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공부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대일외고까지 붙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내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는 항상 내 장난 잘 받아주고 나한테도 먼저 다가와주고 해서 너한테 항상 고맙고 너를 정말 아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지금까지 고마웠고는 뭔가 앞으로 안 볼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게. 사랑해 친구야. 준서님 들으셨죠?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지금 제 감정이 지금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네, 준서님 지금 감정 좀 추스리고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서 씨 여기 휴지 드릴 테니까 눈물 좀 닦여요. 보고 싶다 친구야. 벌써 네 얼굴을 못 본 지 한 1년 반 넘은 것 같아. 이제는 사는데도 다르고 아마 내가 기억도 안 나겠지만 난 너 덕분에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 너가 있어 행복했어. 이젠 만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행복했다는 걸 너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영상편지 남겨. 음성편지 남겨. 잘 지내. 두 분의 진심 어린 음성 편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한 엔딩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클로징 멘트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웰컴 투 더 키리쇼! 네, 이 미천한 저를 이 대키리쇼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 대키리쇼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오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양준서 너 나와 이 자식아. 네, 키리쇼에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부르고 오늘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한 키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준서야 멋있어요. 하고 있어. 야, 가사 왜 저렇게 나와? 이잖아. 왜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양준서 볼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나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양준서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오늘 키리쇼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